자, 지난 5일날 셀트리온이 만드는 항체 치료제 이름이 레키로나주입니다. 이게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6월 5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코로나 치료제가 탄생했는데요.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로는 처음이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제 당국, 그러니까 한국의 식약처, 미국 FDA에 해당되는 그런 당국의 검증을 받은 항체 치료제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릴리와 리제네노론이 이 두 개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FDA로부터 받아서 사용되고 있어서 거기에 이어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체 치료제를 둘러싸고 임상시험도 하지 않았고 또 증상에 대한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받았는데 2월 5일 식약처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 즉 임상 3상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에서 허가를 먼저 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작년 2월 말에 코로나 환자 혈액 샘플을 채취한 지 1년 만에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의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18세 이상 성인 환자로 결정됐고요. 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은 1차 검증 자문단의 의견과는 달리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항체 치료제의 임상적 의미를 내리기는 어렵다며 처방 대상을 제한을 했고 최종 점검이 역시 항체 치료제의 사용 범위를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고위험군 경증 환자에 대해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경증 환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월 5일날 식약처가 레키로나주를 조건부로 허가를 했고 2월 중에 정부가 직접 구매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확인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가 직접 구매를 한다? 이거 파격적인 혜택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가 미국의 FDA나 유럽 식약품청에 해당되는 EMA에 긴급 사용 협의를 해주고 그리고 2월 말에는 레키로나를 해외 공급 계약에 시동을 건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정권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방송을 해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이런 혜택에 부여받아서 사실상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 레키로나주가 별로 효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주식은 34만 원대에 머물고 있고 별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이 약의 이 효과 발표 이후에 실망이 지배했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정권의 매우 이상한 지원 때문이었다. 이 레키로나주를 가지고 이번 주부터 코로나 환자에게 실제 투여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생산에 착수해서 10만 명분의 레키로나주를 확보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역대책본부가 7일, 그러니까 어제죠. 정부가 레키로나주를 한시적으로 직접 구매해 이달 중순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보통 의약품은 그 회사가 필요한 병원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백신도 아닌데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주를 직접 병원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과 납품 계약을 맺어 확보한 뒤 정부가 필요한 물량을 병원에 공급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참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 레키로나주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할 방침이라는 거예요. 자, 레키로나주의 가격이 1회분에 40만 원, 아주 고가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이면 이 약을 크게 맞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약을 의료보험 처리를 해주면서 건보 수가가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정부는 얼마를 내고 환자는 얼마를 낼 건지 정해질 거라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국내에서 레키로나주를 생산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건강보험까지 적용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중증이 아닌 코로나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이 약을 투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인데요. 경증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에 수용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경증이라서 셀트리온주가 경증인 사람에게는 투여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초기 경증 환자가 많은데 이들 가운데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체중 1kg당 레키로나주 40mg을 투여해야 하는 만큼 일반 성인은 90분간 링거 방식의 정맥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90분간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생활치료센터의 좁은 공간과 부족한 의료 간호 인력 여건을 감안하면 생활치료센터 환자들한테는 이걸 놓기가 어려울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에까지 이걸 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셀트리온의 이 약을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발상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발상입니다. 고위험군 경증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경증 환자인데 이재갑 교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주사를 맞힐지 의구심이 든다. 모든 경증 환자에게 치료제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레키로나주를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권에 펜을 드는 사람조차도 생활치료센터의 경증 환자에게 이걸 맞히는 것을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로나 경증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치유됩니다. 그 중에 이제 기저질환자나 고령자 등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레키로나주를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힌다는 것은 이 약을 단지 그냥 소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저절로 치유될 사람들한테 이 약을 맞춰가지고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식약처는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하는데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맡긴다면 정권이 생활치료센터에도 경증 환자에도 이 약을 좀 맞히라고 지시를 하면 맞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증 고위험 경증 환자가 머무는 곳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투약이 이루어질 거고 생활치료센터에서 투약이 될지 병원에서 사용될지는 관련 부처가 의논할 건데 대체로 의료기관에서 처방 투약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현재 10만 명분이 있고 앞으로 최대 200만 명분을 1년간 생산할 건데 미국 식약청, 유럽 의약품청 등과 이 셀트리온 긴급 사용 승인을 정부가 협의를 좀 할 모양이에요. 셀트리온 관계자는 조만간에 주요국의 긴급 사용 신청서를 접수할 거고 일본, 동남아에도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에 대한 효능 자체가 뛰어나다고 어디에도 입증할 부분이 없어요. 자, 미국에서 뭐 릴리사나 네제네론 같은 그런 약에 대해서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국가가 구입해서 사용을 하나요? 전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정부가 대신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셀트리온에 대한 특혜를 주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론의 비판 이런 것들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이거는 유착도 보통 유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치료제에 대해서 의약품 업계에서는 정부가 직접 구매해서 의료기관에 공급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여 대상이 제한적이라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식약처 또한 레키로나주 투여를 세부적으로 제한하고 있죠.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만성호흡기계, 당뇨병, 고혈압 이상 이 하나 이상의 지병을 가진 경증 환자 및 산소 치료가 필요한 폐렴 환자를 투여 대상으로 지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경증 환자에도 투여할 수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경증 환자 범위를 고위험군으로만 한정해 놨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들은 경증 환자와 60세 이하가 대다수입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8.6%고요. 그 다음에 1월 발표된 코로나 사망자의 1년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95%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레키로나주가 전파력이 높은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은 외국의 항체 치료제가 효능이 별로 없다라고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셀트리온도 항체 치료제도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운영센터장은 토론회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서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했고, 송만기 국제 백신 연구소 사무차장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중화 항체 효능을 떨어뜨리고 있어 백신의 효능을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이 극히 제한적이고 임상 실험까지도 하지 못한 약인데, 이런 약을 국가가 사서 병원에 공급해주고 의료보험 처리를 해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셀트리온 약의 가격을 낮추어서 많이 쓰여지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효능 자체가 의심되는 약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셀트리온을 이렇게 AS 해주는 원인이 뭐냐, 도대체 무슨 유착 관계냐 묻고 싶습니다.